이번 주일은 올해로 60번째 맞는 홍보주일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키기를 주제로 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정체성과 소통의 본질을 강조한 메시지인데요. 키워드로 살펴본 담화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가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한 3억 혁신에 나섭니다. AI를 활용한 성 가롤로 아쿠티스 프로젝트를 통해 교구와 본당 양업 시스템의 3억 정보를 통합한다는 구상인데요. AI 시대에 발맞춘 맞춤형 3억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입니다. 전국의 평양교구 사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북방선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을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초대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이 WID 홍보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는데요. 제2회 군종교구 청년대회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청소년국 WID 홍보단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이번 주일은 올해로 60번째 맞는 홍보주일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키기를 주제로 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정체성과 소통의 본질을 강조한 메시지인데요. 키워드로 살펴본 담화의 주요 내용,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이 제시한 첫 번째 열쇠말은 담화의 주제이기도 한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지키기입니다.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정체성이자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교황은 언급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 지혜와 지식, 공간과 우정을 흉내냄으로써 정보 생태계를 교란하고 가장 깊은 차원의 소통인 인간 관계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얼굴과 목소리를 지키는 건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이 제시한 두 번째 열쇠말은 생각하는 힘입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분석과 창의, 경청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교황은 짚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침묵시킨다는 의미라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욕구를 악용하는 시뮬레이션의 위력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만날 기회를 빼앗게 하고 허위 정보를 더욱 확산시켜 불신과 혼란, 불안의 감정이 자라나도록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황이 해법으로 제시한 세 번째 열쇠말은 책임 있는 동맹입니다. 기업이 이용 극대화라는 기준만이 아니라 공동선을 고려할 때 AI와 동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인공지능 모델 제작자와 개발자들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실천하고 정부와 입법자들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매체와 정보, 인공지능에 대한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얼굴과 목소리가 다시 한번 사람을 대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교황의 호소이자 요청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가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한 3억 혁신에 나섭니다. AI를 활용한 성 가롤로 아쿠티스 프로젝트를 통해 교구와 본당 양업 시스템의 3억 정보를 통합한다는 구상인데요. AI 시대에 발맞춘 맞춤형 3억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교구 전산정보실이 성 가롤로 아쿠티스 프로젝트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교구가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합해 3억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교구에선 각종 데이터들이 분산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구와 본당 양업 시스템, 부서와 기관 홈페이지 등이 각각 별도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교구가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는 건 1998년 양업 시스템 도입 이후 28년 만입니다.
이날 착수보고회의 목표는 오는 10월까지 가톨릭 정보 시스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 교구는 이를 바탕으로 설정 200주년인 2031년까지 AI를 서목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교구 전산정보실장 김광두 신부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중앙의료원 CMC에는 지금 현재 8개의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들의 그 의료 데이터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집중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8개 병원이 원 소스, 원 루트, 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서 이야기 그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김 신부는 CMC는 의료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여러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환자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구도 사목자들이 신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식회사 더크루 컴퍼니 곽주원 대표는 교구의 IT 자산 전체를 면밀히 분석해 사목 방향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상 주교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구 디지털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거는 그 현장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초심자들이 첫 방문을 했을 때, 뭐 이런 거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정말 감동받을 수 있는 배려가 물씬 풍기는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빨리빨리 풀어주는 쪽에 먼저 신경 쓰고.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프로젝트가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단순한 디지털화를 넘어서 이 모든 어떤 고민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어떻게 더 정말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는 데에 IT가 함께 동반하고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AI 기술이 교회의 사목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전국의 평양교구 사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을 앞두고 사제들은 북방선교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주교자 명동대성당 문화관에 모인 사제들이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목 중인 평양교구 출신 사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을 앞두고 북방선교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교황대사를 지낸 장인남 대주교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이북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이북에 가서 함께 미사도 봉헌하고 또 우리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날이어서 빨리 오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양교구 사제로 신학교에 입학했던 전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줄어든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이 한반도 평화와 북방선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가 조금 우리 정세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조금 이제 한반도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가 죽은 거, 조금 쇠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오늘 같은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평양교구에 대한 다시 애정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깊이 애정을 가지고 힘차게 이렇게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양교구 소속으로 양성된 사제들은 저마다 평양교구와 북한과의 인연을 생각하며 각자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약속을 한 것이 북한에 가서 작은 성당 짓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저의 마지막 소원인데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9년 5월 14일은 제6대 평양교구장이었던 하느님의 종 홍용호 주교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 피체된 날. 이날 미사에서 사제들은 홍주교의 삶과 신앙이 담긴 책을 봉헌했습니다.
평양교구 장설이 정순택 대주교는 평양교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북녘교회가 잊히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안타까운 분단의 상황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와 희생 덕분에 분단된 지 80여 년 가까운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북녘교회는 잊혀진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침묵하지 않는 교회로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 대주교는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때 북녘 땅에서 교회 재건의 사명을 이루자고 전했습니다. 언젠가 북녘의 문이 다시 열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우리는 평양으로 올라가 교회를 재건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맞이하게 될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어떤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의 출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양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미사는 내년 3월 17일 봉헌됩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기간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평양교구를 알리는 전시회를 다국어로 진행합니다. 평양교구는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기금 모금과 북방선교를 위한 사제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을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에 초대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이 WYD 홍보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는데요. K-팝과 한국무용 그리고 한국 청년들의 열정이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두 손에 꽃을 들고 입장하는 춤사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국악 선율에 맞춰 무대에 오른 세 청년이 한량무를 선보입니다. 풍요와 여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의 흥을 담은 한량무. 청년들의 자유로운 에너지와 공동체 정신은 세계 청년들이 함께하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어 흰색 저고리와 파란 치마를 차려입은 청년들이 태평무를 춥니다. 나라의 평안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태평무는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한국 전통 문화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 역시 서울 WYD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사제와 청년 등 3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국 WYD 홍보단이 지난달 말 제2회 군종교구 청년대회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병님들께서 이렇게 할 때마다 큰 응원의 박수와 열띤 환호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K-팝 댄스 공연으로 현장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청년들은 역동적인 안무와 밝은 에너지로 객석과 호흡하며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젊음과 열기를 표현했습니다. 청소년국 WYD 홍보단은 지난 10일 서울대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 행사에서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홍보단은 6월 13일과 7월 25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앞마당에서 국내 홍보 활동을 펼친 뒤 해외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7월 31일부터 나흘간 일본 후쿠오카에 머물면서 길거리 공연과 실내 공연을 선보이며 현지 청년들과 만납니다. 8월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곳곳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특별 공연도 진행하며 세계 청년들에게 서울 WYD를 알릴 예정입니다. 8월 30일엔 동성중고에서 열리는 2026 WYD 세계 청년 한마당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청년들을 서울로 초대하기 위한 특별한 여정, 한국 청년들의 춤과 노래가 국경을 넘어 세계 청년들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엔 최대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데요. 서울 WYD 조직위원회가 신자와 순례자들이 일상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2027 서울 WYD를 앞두고 대회 전후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의 윤곽이 그려졌습니다.
서울 WID 조직위는 대회 운영 전반에 적용할 환경 지침과 함께 신자들과 순례자들이 대회 전후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나 행사에 적용되는 서울시의 ESG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도 WID를 종교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국제 행사로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체크리스트는 가톨릭 화상 앱과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순례자 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자들이 직접 실천 항목을 체크하며 탄소 감축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위 실무를 맡고 있는 예수아 수녀는 지속 가능성이 WID의 주요 가치인 만큼 대회 이후에도 생활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다회용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한 리스트들이 나와야 되고 가이드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지켰을 때 탄소가 얼마큼 감소된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돌아갔을 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위는 앱을 통해 실천 항목을 수행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소 절감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심어지게 된다라든지 내가 이 부분들을 지키면 리워드 방식으로 나한테 어떻게 돌아온다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수십만 명이 서울에 모이는 만큼 쓰레기 문제는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 큰 부분이 사실 쓰레기 배출량인 거예요. 수십만이 버리게 되는 그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고 실제로 지난 WID에서도 환경은 주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023년 리스본 WID는 역대 가장 지속 가능한 WID를 목표로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발자국 감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재사용 물병이 제공됐고 행사장 곳곳에는 무료 식수대가 설치됐습니다. WID 역사상 처음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탄소 발자국 계산기도 공식 앱에 도입됐습니다. 2027 서울 WID가 친환경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친환경 WID를 위한 교회의 노력과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이신 이영재 요셉 신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서울 WID 친환경 가이드라인, 이것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환경회칙, 참여받은 소소의 바탕을 둔 대회들이 라우다토 시. 라우다토 시 관련된 대회가 파나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리스본 그리고 이번에 서울 대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회들이 라우다토 시 그 참여받은 소소 회칙에 나와 있는 생태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 방향들을 잘 구현하는 대회로 만드는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세계청년대회도 역시 그 친환경적인 어떤 방향들 그리고 또 그냥 대회만 친환경이 아니라 그 사전에서부터 그리고 또 이어지는 대회 이후까지 친환경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가져오기 위한 캠페인 또 대회의 친환경적인 운영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좀 총망라해서 참가하시는 또 순례자들 또 그걸 대회를 운영하는 저희 같은 조직위원회 사람들 또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어떤 각 분야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대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이번에 마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산림청과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아마 우리 평화방송에서도 많이 방송을 해주셨는데 보도를 했죠. 이게 저희가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온 세상의 생명의 숨을 이라는 제목에 줄여서 온숨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금 대회 기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대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어지는 것이군요. 예. 파나마, 리스본 그리고 서울까지. 예. 리스본 WID가 역대 가장 지속 가능한 WID였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WID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가치 키워드가 있다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뭐 지속 가능한 뭐 이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지금 뭐 이렇게 표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적 가치가 무엇일까?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그게 다 지금 주제 성구에 녹여져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난민들, 특히나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에 대한 우리의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평화에 대한 외침들, 이런 부분들이 이 대회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가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 환경에 관련된 문제도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어떻게 공동의 집인 지구가 만들어가야 될 어떤 가치이기도 하고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맞습니다. 가치죠. 예. 그리고 또한 그거 외에도 지금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갖고 특히나 또 청년 세대가 가장 두려움을 떨고 있는, 두려움이라기보다도 궁금함도 같이 가지고 있는 AI 시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마 이번 대회에서 좀 더 교황님의 메시지나 청년들이 함께 나누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리스본 WID에서는 이 탄소 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서울 세계 청년대회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이미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여러 전문가 신자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행동 실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물을 좀 절약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작은 행동들을 하나의 수치화 작업들을 해놨거든요. 포인트처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러면은 신자들에게 알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의 실천표로 실천 체크리스트까지도 이제 지금 전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마 하반기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8, 9월쯤 되면은 하상 앱이나 그리고 또 이 10월쯤에는 저희 순례자 앱이 시범 버전으로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도 아마 그런 것들을 넣어서 전 세계 청년들 각 나라 언어로 함께 이 WID에 참여하는 준비 과정으로서 기후행동 실천표를 실천하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집계가 되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이 함께하는 노력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아까 뭐 서울대교구 아니면 또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지금 라우다토 시 무브먼트 네트워크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리스본 대회 같은 경우도 그 무브먼트 연합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나무 심는 것들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다 수치화해가지고 전 세계가 마치 탄소 중립 발자국을 만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예. 저희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준비가 되면은 라우다토 시 무브먼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런 캠페인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예. 나무 심기부터 시작해서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저희가 뭐 1000명, 10,000명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행사는 아니고 작게라도 산림청에서 묘목을 받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노을공원 쪽에서 계속해서 정해진 공간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도 뭐 겨울에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2번씩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의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우리도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영재 요셉 신부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정부가 지원하는 걸 두고 일각에선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의 목적이 치안과 안전, 관광 활성화 등 세속적이고 공익적이라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짚었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풍수원 성당입니다. 횡성구는 2000년대 풍수원 성당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도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사업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2007년 춘천지방법원은 정규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008년 서울 고등법원은 성당이라도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 정교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천주교 신자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교계가 세종시에 건립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사례도 비슷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총 사업비 180억 원 가운데 국비 54억 원, 시비 54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우리나라 역사문화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종교적 색채가 강하더라도 건립 목적이나 체험의 취지 등을 봤을 때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시각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개최국 그리고 개최 도시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또 도시 브랜드 홍보를 수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2027 서울 WID 조직위는 정부 지원을 받아 포교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어떤 행정적 특혜를 정부로 또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포교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행사에 종교적 요소가 포함됐다고 해도 문화, 관광, 국제교류 등 세속적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한 조직위는 치안, 소방, 재난안전, 보건의료, 교통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일반적인 공공서비스를 정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나 의식을 국가가 승인하거나 홍보하는 형태가 아닌 겁니다. 불교와 개신교가 주최한 국제행사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호주 멜버른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가 청년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청년들. 호주 전역에서 모인 가톨릭 청년들입니다. 2008 시드니 세계청년대회가 남긴 불씨는 2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개최지를 가다 호주교의 마지막 편에서는 그 불씨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따라가 봅니다. 호주 청년대회 ACYF의 파견 미사. 무대 위에는 청년 사목자이자 음악가인 록갈레아 신부가 섰습니다. 2008 시드니 WID 무대에 올랐던 그는 지금도 음악을 통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레아 신부는 이 현장을 시드니 WID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Well, Australia was greatly helped through World Youth Day. And so after World Youth Day, we started to have this ACYF, Australian Catholic Youth Festival. And it grew and grew and grew. ACYF, what you're seeing here is the fruit of World Youth Day 2008. 그 불씨는 WID 참가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교구와 본당에서 다음 세대 리더들이 자라났습니다. 파라마터 교구 청년 사목기관인 CYP에서 일하고 있는 세바스찬 듀오 씨는 시드니 WID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WID의 수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를 이끌어준 본당 청년 리더들이 바로 시드니 WID의 순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I didn't go to World Youth Day in 2008 here, but the youth ministry leaders at my parish did. So they had all benefited from this World Youth Day experience and then fed that directly through to me and all the other young people at our parish youth group.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한 노력은 교구 차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드니 대교구 청년사목기관 SCY는 본당과 학교, 청년사목 현장을 지원하며 다음 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We kind of have three separate things that we do. We do parish support, we do youth ministry in the schools, and then we do young adult. So a real key part of what we do is formation, so forming young adults and leaders,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학교에서의 만남은 양성 모임과 청년 컨퍼런스로 이어지고 체험은 신앙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가 지속적인 동반으로 이어지도록 호주교회는 WID 이후에도 청년 사목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or the church in Australia as a whole, it meant youth ministry became much more prominent. We didn't have very much before World Youth Day. We had a lot after World Youth Day. And some of that momentum at least continues.
시드니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는 회의론도 있었습니다.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일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호주 교회는 변화했습니다.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고 젊은 리더들은 교구와 본당을 이끌고 있으며 성소의 씨앗도 곳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2027년 여름 이제 서울의 차례입니다. 세계 청년대회 이후 한국 교회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시드니의 오늘은 서울 WID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리적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로봇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육체를 얻으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지치지 않고 24시간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며 이는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생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라인에서, 물류 창고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로봇은 인간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인공지능 동반이 마냥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업이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봇 택시에 반발해 택시기사들이 자율주행 택시를 파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취업을 못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부는 기술을 소유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도 인류는 유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증기기관 발명으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많은 사회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숙련공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극심한 빈부격차는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격렬한 저항을 낳았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류 전체의 풍요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다수 구성원의 삶을 황폐화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갈등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을 제정하고 복지 제도를 마련하며 기술 혜택을 사회적으로 조율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교회는 새로운 사태를 발표합니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반포한 회칙 새로운 사태는 산업화로 인한 비참한 사회 현실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응답이었습니다.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의 전횡으로부터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가가 공익을 위해 경제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경제적 효율성보다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발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쌓아온 지식자산과 데이터에 기반한 공동의 결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세수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복지와 취약계층에 쓰인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기술 혁신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회 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꾀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느냐를 넘어 그 기술이 만든 부를 어떻게 정의롭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인공지능 배당금 논의하자입니다. 모든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일어나 가자. 마테오복음서 26장 46절의 말씀이자 내년에 설정 100주년을 맞는 평양교구의 6번째 교구장인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의 사목표입니다. 홍 주교는 평양교구의 잡지사 가톨릭 조선의 사장을 역임하며 공산정권의 압박에서도 신앙을 전하는 데 힘썼는데요.
홍보주의를 보내며 개국 38주년을 맞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도 희망과 진실을 전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